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Now HRD의 이주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인생살이 중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말해주는 책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대식님의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네. 김대식님의 사람을 남기는 관계 비밀.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남기는 일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잘 됐네요. 사람을 남기는 관계 비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저자는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100개의 계단으로 나타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8번째 계단에서 고비를 만난다고 합니다. 아하. 두 계단만 더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가겠다며 주저앉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저자는 이것은 98번째 계단까지는 나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네. 나머지 두 계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 등을 떠밀어주는 타인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즉, 남은 두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은요,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때때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내 삶을 생각지도 못한 좋은 방향으로 끌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은 사람을 남기는 관계 비밀에서 저자가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자는 놓치지 마라 내 사람이다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사람이 평생 갈 수 있는 사람, 또 음. 가져가야 될 사람일까라고 한다면 음. 첫 번째 꼽는다면 필요할 때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하. 성장에는요 크게 배움이나 진로처럼 커리어 측면에서의 성장이 있고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성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자라온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네. 웬만한 자존감과 긍정 없이는 그러한 마음 씀씀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 서로 간의 서운함이나 갈등 그리고 박탈감처럼 불편한 감정도 현명하게 대처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먼저 웃는 사람입니다. 청취자분들도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다가가 환하게 웃어야 거울 속에 나도 비로소 웃어줍니다. 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상대가 먼저 와서 인사를 건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타인과 처음 관계를 맺을 때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방어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런 벽을 쌓지 않으면서 먼저 다가올 줄 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네. 이런 사람이라면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게 묵묵히 응원해 줄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손해를 볼 줄 알고 먼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평생 갈 사람의 조건이 된다. 공감 갑니다. 계속해서요. 네. 네, 첫인상보다 마지막 인상을 해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만남을 좌우하는 것은 첫인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죠. 때문에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외모부터 말씨, 행동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며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첫인상만 좋게 만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네. 사람과 사이에 만나는 시간은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모여 그와 나의 관계를 결정하는 연속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자는요, 뒷심의 법칙을 활용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첫인상에서 특별한 인상을 받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즐겁다라는 느낌을 받고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이 남았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까지 달라졌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네. 저자는 첫인상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상대의 첫인상만 보고 그에 대해 100% 파악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역시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뒷심 법칙이라는 말 참 재밌는데요. 자, 그렇다면 뒷심 법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네, 저자가 말하는 뒷심의 법칙의 첫 번째는요, 10분 피드백입니다. 음,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과 헤어진 후 만남에 대한 소감을 문자나 메일로 전하는 것입니다. 네. 헤어지고 나서 10분 이내에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나와 함께했던 시간을 그 사람도 좀 더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자가 10분 피드백을 시작하게 된 것은요. 상대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만나보니 오히려 저자 자신의 기분이 좋아져서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상대방한테 들으니 헤어진 후 받은 문자 메시지 덕분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러한 문자들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정말 나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허, 네. 네. 뒷심 법칙의 두 번째는요, 네. 명함을 주는 것입니다. 음. 명함 고안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인데 뭐가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교환하게 됩니다. 네. 명함을 첫인상의 영역이라고 간주할 수 있지만 저자는 마지막 인상을 강렬하게 남기는 도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어느 날 저자는요, 모 그룹에 다니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자기 명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친하지 않지만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고 그의 이름과 소속, 직무 등을 알고 있는 터라 왜 갑자기 명함을 주려는 건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손바닥에 놓인 명함을 보니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음. 그가 현재 다니는 회사 이름이 박혀있는 명함 대신 자신이 미래에 창업하게 될 기업의 이름이 새긴 자신만의 명함을 준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명함을 받았으니 상대에게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음흠. 저자의 머릿속에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젊은 인재가 아닌 지금 당장 투자하고 싶은 예비 CEO라는 고유한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자는 관계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내다보고 싶다면 음흠. 첫인상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상도 챙겨두자라고 말합니다. 네. 관계는 모든 순간이 쌓여 이루어지는 탑과 같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네. 10분 피드백 그리고 명함 교환 참 좋은 얘기입니다. 사람을 한번 만났을 때 그 뒤에 느껴지는 어떤 반향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피드백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작용에 대한 반응 또는 반향 그런 뜻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실천한다면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저자는 또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요. 마음속에 몇 개의 의자가 있는가입니다. 음, 저자는요. 논어의 말을 차용해서 이런 말을 소개합니다. 근자열 원자래. 이 말은요. 가까이 있는 이들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이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네. 만약 관계를 통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내 옆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인맥과는 좋은 한정식집에 다녀왔으면서 그곳을 가족이나 친구와도 다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해 관계자와 밥 한 끼를 먹어도 어디서 먹을지 고심하고 주차가 가능한지 배려하면서 정작 내 마음의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들과 대충 한 끼를 때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지 저자는 얘기합니다. 네. 저자는요, 관계도 와인이나 치즈 그리고 장맛과 같다고 말합니다. 네. 익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대체로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익어가지만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며 들여다볼수록
그 맛이나 향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새로운 인연과 오래된 인연을 차별하지 말고요. 너비만큼이나 깊이 더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참 좋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감 가는 얘기였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관계라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에게 끝으로 오늘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스필과 핀천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며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 오늘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지금까지 Now HRD의 이주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